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심화 1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25 메모리 관리와 동적 할당 부분입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25-1 C 언어의 메모리 구조입니다. C 언어가 사용하는 메모리는요, 총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코드 영역, 두 번째로는 데이터 영역, 세 번째로는 힙 영역, 네 번째로는 스택 영역. 그래서 총 4가지의 영역으로 메모리의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서랍장에 수납 공간을 나누어 놓은 이유랑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나눠서 유사한 성형의 데이터를 묶어서 저장을 하면은 메모리 관리가 용이해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의 접근 속도가 향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짜거나 할 때도 좀 용이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의 성능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드 영역 같은 경우는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 그래서 학생들이 한 100줄짜리 코드를 짰다. 그러면 그 코드에 있는 한 줄 한 줄이 그 코드 영역의 메모리 내의 코드 영역에다가 저장이 되게 되고, CPU는 그 코드 영역에 저장된 명령문을 하나씩, 그러니까 그 한 라인을 가져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코드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들이 저장되는 영역을 코드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 또는 스태틱 변수가 할당되는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인문 바깥에서 선언되었었던 전역 변수라든지, 아니면 변수 중에 이 펑션 함수 내에서 선언된 그 변수이긴 한데 스태틱 변수로서 작용하는 그런 그 변수들을 할당하는 영역을 데이터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역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역 변수가 왜 나왔냐? 어떤 서브 함수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코드가 돌아갈 때 그 코드 내에, 그 서브 함수 또는 어떤 특정 경로 내에서만 작동하는 함수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그 불러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 전역 변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메모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변수였던 것, 그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할당되고, 그 다음에 종료시까지 남아있는 특징의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 그러니까 전역 변수가 딱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변수이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메모리 영역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데이터 영역이 저장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힙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시점에 메모리 공간의 할당 및 소멸을 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번 챕터 25에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택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지역 변수 또는 매개 변수, 우리가 서브 함수로 값을 불러들일 때 매개 변수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매개 변수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메인 펑션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변수들, 지역 변수로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장되는 영역을 스택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빠져나가면 소멸되는 변수들을 저장하는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4가지 영역이 있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메모리 공간에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지, 어떤 영역에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역 변수, 그죠? sum은 25라는 것이 메인 함수 또는 그 서버 함수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전역 변수에 해당할 것이고, 이 전역 변수가 그 선언이 되고 값이 할당이 되면 이 sum이라는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메인 함수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인테저 형식의 num1을 선언을 하고 10이라는 값을 입력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로컬 함수, 그죠? 로컬 변수, 지역 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택 영역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 부분은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fct가 펑션의
그 줄임말일 건데, 이 펑션, 이 num1의 값을 집어넣어서 펑션이라는 서브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될 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매개 변수로서 전달된 것이 num1이었는데, 이 펑션 내에서는 n이라는 변수가 새로 만들어져서, 새로 만들어져서 매개 변수로서 입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n이라는 것도 스택 영역에다가 저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부 서브 함수 내에서의 num2라는 것이 새로 정의됐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택 영역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펑션을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n과 num은 스택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 스택 영역이라는 것은 지역 변수,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 하는 어떤 지역 변수들이 저장되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펑션 함수를 나가게 되면 이 두 변수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um1에다가 값을 하나를 더 추가해주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num2랑 n이라는 것이 펑션이라는 서브 함수를 나왔기 때문에,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하나를 추가해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num1이 10이 아니라 11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펑션을 부르는데요. 이 펑션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한번 다시 불렀던 것을 다시 한번 부르는 거긴 하지만 이 서브 함수 내에 매개 변수 n, 그 다음에 지역 변수인 n2는 아까 아까 이 부분에서 소멸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함수 펑션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값이 이제 스택 영역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션을 다시 나오게 되면은 num2와 n이 다시 소멸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eturn 0를 통해 가지고 이 메인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종료가 됐다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이제 요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 특히 이 메인 함수 내에서 선언되었었던 num1도 사라지게 되겠죠. 얘도 사실은 로컬 변수, 지역 변수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아예 종료가 되면서 여기 전역 변수로 선언되었었던 sum이라는 값도 메모리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일단 함수의 호출 순서는 메인 함수, 그 다음에 펑션, 여기서는 두 번을 불렀기 때문에 펑션 1, 2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펑션 1, 펑션 2 이런 식으로 호출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스택의 반환, 그러니까 이 스택 영역에서 반환되는 스택 영역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메모리가 반환되는 어떤 순서를 보면은 그 역순인 펑션 2, 펑션 1, 그 다음에 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펑션 1을 할 때, 그죠? 펑션 1을 할 때 여기에 스택 영역에서 저장되어 있었던 내용들은 이미 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펑션 1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여기 펑션 2, 두 번째 함수를 불러들일 때 num2와 n이 선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이 num2와 n부터 삭제가 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얘네부터 삭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그죠? 그 더 상위 단계인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num1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요 순서를 먼저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선언이 되고 뭐부터 삭제가 소멸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25-2 메모리의 동적 할당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챕터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역 변수도,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의 어떤 순서 또는 알고리즘 상으로 봤을 때 전역 변수도 해결이 안 되고, 전역 변수로 사용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고, 지역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메인문을 먼저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형 포인터를 name1, name2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name1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read user name이라는
서브 함수를 이제 불러들인 다음에 거기서 리턴되는 값을 name1에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이제 name1과 name2 같은 경우는 캐릭터형 포인터 함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포인터 함수, 서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이 안에서 선언되는 이 name이라는 것이 반환이 될 건데요. 일단 들어오는 어떤 인풋 값은 void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 read user name이라는 서브 함수 내에서 name 30칸짜리 name이라는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what's your name 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를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값을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name이라는 변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이 name이라는 변수가 return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키보드로 입력한 어떤 값이, 그죠? 그 값이 name1에 저장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값을 printf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name2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론 키보드로는 다른 어떤 값을 입력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첫 번째 입력할 때는 조영민, 두 번째 입력할 때는 김영민,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리턴되는 값을 name2에다가 저장을 하고 얘를 화면 출력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출력해보면은 무언가 다르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요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위쪽에서 한번 볼게요. 변수 name은요, read user name 내에서, 사실 요 name이라는 변수는 read user name이라는 서브 함수 내에서 로컬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로서 지금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됐었고, 근데 문제가 이 지역 변수 자체가 리턴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지역 변수 내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사실은 name1으로 저장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긴 하지만 이 저장되기 이전에, 그죠? name1에다가 저장되기 이전에 read user name이라는 서브 함수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이 read user name이라는 서브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 내부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들은 다 소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name1이라는 값은 이 read user name이라는 값에서 반환되는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 서브 함수 자체가 종료가 되면서 이 안에 있었던 로컬 변수, 지역 변수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받는 데이터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아마 에러가 뜨거나 아니면 에러가 뜨지 않더라도 되게 이상한 값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코딩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조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read user name 함수가 반환을 하더라도 사실 계속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존재를 한다. 예를 들면은 이 위에다가 전역 변수 예를 들면 캐릭터 name 30 이런 식으로 read user name 위에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이 read user name이 종료가 되더라도 사라지진 않겠죠. 왜냐면은 이 name이란 것이 스택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데이터 영역, 그죠? 데이터 영역에 저장될 거기 때문에 read user name이라는 서브 함수가 종료가 되더라도 이 변수는 살아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역 변수를 한 개를 설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서 name1과 name2를 이용해서 read user name을 두 번을 호출하게 되는데 아마 두 번 호출할 때 입력하는 데이터들도 다르고 그로 인해서 출력하는 데이터도 다르게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전역 변수를 여기 name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read user name이라는 서버 함수에서 딱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도, 그죠? 전역 변수도 하나만 선언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선언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name이라는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두 번 이 read user name이라는 그 서브 함수를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name이라는 값 안에 이 name이라는 변수 안에 값이 두 번이 들어가겠죠. 그 말인즉슨 이전에 첫 번째로 이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name이라는 변수가 쓰일 때 기존에 있었던 그 데이터는 사라지고 새로 입력되는 값만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전역 변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역 변수가 다위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코딩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ame1과 name2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조영민, 김영민이라는 어떤 입력값을 저장을 해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으로 저장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printf를 이용해서 이쪽 부분 봅시다. printf를 이용해서 name1과 name2를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거는 name1을 출력할 때는 조영민, 그 다음에 name2를 출력했을 때는 김영민이 나오기를 바랬지만 이 두 개의 변수에는 이 name이라는 전역 변수를 이용한 이용해서 리턴을 했던 값이 가다 보니까 이 name이라는 변수가 두 번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그래서 두 번 쓰이게 되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었던 값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 이 name2라는 값을 리턴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name1을 출력을 했을 때는 원래 우리가 원했던 거는 기존에 있었던 조영민이라는 값을 출력하기를 원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name2에서 받아들였었던 그 정보가 name1에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요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역 변수가 예를 들면 name1, name2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설정을 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러니까 요 서버 함수 내에서 중복되게 아니면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역 변수만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전역 변수 내에 두 번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입력했던 값만 살아남게 되다 보니까 name1을 출력했을 때도 name2를 출력했을 때도 똑같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선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주얼 C++ 넘어왔고요.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하게 될 내용은 페이지 542페이지에 있는 read string fault1.c라는 부분입니다. 자, include부터 봅시다.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read username void로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name 30. 그 다음에 print f what's your name 그죠?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받게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값을 리턴해 주게끔 했습니다. return 그죠? 그 다음에 int main void 메인문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부터 name1부터 name2 그 다음에 name1은 with user name 그 다음에 printf name1은 s n 그 다음에 name1 name2는 with user name 다시 한번 그 다음에 name2는 s n name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return 0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여기 12줄 있냐면, 이것 때문이네요. 그죠? 요걸 하면은, 요것만 수정을 해주면은, 바로 모든 문제가 사라졌고요. 이거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냥 cmd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일 상위 단계로 들어왔고요. 거기서 어디 있냐? 챕터 25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ir 챕 25. 그 위치는 학생들이 이 파일을 저장한 위치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 여기 있죠? 챕 25 실행하고 조영민 이게 한글이 제대로 뭐랄까요 입력이 그러니까 인식이 잘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냥 한글로 영어로 칩시다. 그쵸.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조영민으로 쳤고요. 두 번째로 영민조로 쳤는데 내 영어 메일이 영어 이름인 영민조로 쳤는데 왜 이렇게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냐고 하면은 지금 뒤에 있는 요 부분이요. 지금 제대로 된 값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대로 된 값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 변수로 이렇게 값을 선언을 해놓고, 그죠? 값을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 지역 변수가 사라진 이후에 값을 받기 때문에 값이 되게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예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영민 중에 조영까지는 제대로 된 값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민자에 대한 여기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안 들어간 메모리상에서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어떤 값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옆에 있는 543페이지에 있는 read string fault 2.c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 이제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요.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이 바깥쪽 부분에서 read1, print1, print2 그 다음에 여기만 추가해 주면 되겠네요. printf name 1은 s/n name 1 그 다음에 똑같이 printf name 2는 s/n name 2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디버깅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맨드 창에서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하면은 점에 조영민 치면 그대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영문으로 영민조 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name1 옆에 조영민 한글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name2의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똑같이 영민조 name2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원했던 여기 한글로 조영민이라도 나와야 됐던 부분에 두 번째 입력된 영민조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만 이용을 해서는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다음에는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어떻게 코드를 좀 바꾸면,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메모리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한다고 합니다. 동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나믹하다라는 느낌이고요. 할당한다는 뜻이 메모리의 특정한 공간을 어떤 변수를 위해서 할당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힙 영역,
아까 제일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네 가지 영역 중에 힙 영역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그 뭐죠? 그러니까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선언되어 있는 변수 같은 경우는 힙 영역에다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동적 할당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m alloc 이렇게 이해한대요. allocation의 줄임말로 alloc을 쓴 거고요. allocation이라는 것이 할당하다, 어떤 공간을 뭐 비워주다 아니면 할당하다, 그 공간을 제공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메모리 공간을 특정한 변수를 위해서 확보해 주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걸 그 영어로 allocation이라고 부르고요. 앞에 있는 m 같은 경우는 메모리 정도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 allocation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메모리 allocation을 할 때 앞쪽 부분은 void 형태의 void라는 데이터형을, 그러니까 데이터형이 없는 형태에서 이 star를 이용해서 이제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선언했던 그 변수의 메모리 공간을 사이즈 형태로, 사이즈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적 할당으로 생성된 변수 같은 경우에는 꼭 free, 그러니까 동적 할당되어 있는 이 메모리 공간을 자유롭게 해주다 라는 느낌에서의 free라는 명령어인데, 이 free라는 명령어를 꼭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수행을 해줘야 되고, 그때 매개변수는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ptr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다고 했을 때, 이 ptr이라는 변수를 매개변수로 집어넣어줘서 ptr이라는 변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프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 또는 m 얼로케이션과 m 얼록과 free 두 가지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예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얘는 두 개, 포인터 1, 포인터 2를 이제 void 형태의 포인터형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언을 한 케이스이고, 그 다음에 각 두 개의 변수는 4칸, 12칸, 그러니까 4바이트, 4바이트, 그 다음에 12바이트의 힙 영역의 메모리를 이제 사용하라 라는 식으로 동적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변수를 뭐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메인 함수가 끝날 때쯤 포인터 1과 포인터 2를 free, 그죠? 자유롭게 해줘서 이 공간 자체를 이제 날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free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짝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짝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선언을 했고요. 여기서 동적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제를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동적 할당을 했고 여기서 해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꼭 동적 할당을 하고 난 변수는 마지막 필요하지 않을 때에 어떤 시점에서 꼭 fre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메모리 할당된 메모리의 공간을 풀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여기 void 이 부분을 설명할 건데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의 반환형이 보이더형 포인터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void라는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형이 있죠. int나 아니면 w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라든지 등등등 변수의 데이터형이 선언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예를 들면 포인터 1, 2, 3, 4라는 것을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선언을 할 때,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것처럼 4 아니면 12 이런 값을 넣지 않고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size of int라고 해서 인테저 변수가 가지는 메모리 용량 4개, 그죠? 4개를 size of를 통해서 값으로 바꿔가지고 4라는 값으로 넣어줘도 되고요. w라는 것은 8,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int가 4바이트죠. 4바이트고 4, 7, 28, 그죠? 28바이트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도록 해주는 방식이고, 얘 같은 경우는 더블이 8이니까 8, 9, 72, 그죠? 72, 그 다음에 여기서 28, 8, 4.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그냥 바이트 값으로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저장하기를 원하는 데이터형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는 인자로 숫자만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int도 있고 double도 있고 int double 라고 해가지고 변수의 데이터형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죠?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것은 size of의 double, size of의 int 그러니까 변수의 데이터형에 대한 크기 숫자인 크기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는 뒤에 있는 요 부분만 가지고는 포인터 1, 2, 3, 4가 어떠한 자료형을 어떠한 자료형으로 선언이 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처럼 요렇게 쓰지 않고 아래처럼 요렇게 쓰게 되는데요. 다른 거는 앞에 있는 void 함수, 그러니까 void형 데이터형이 여기 int double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아까는 없었던 부분인데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데이터의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데이터형 자료형을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요거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앞쪽에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들고 와서 가로만 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쳐서 더블 스타 이제 더블 스타 인트 스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블 스타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비로소 사이즈는 그 메모리의 공간은 인테저형 변수의 사이즈의 값을 넣어줘라 대신에 그 내부에는 인테저형 변수가 들어올 거다 라고 선언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의 가장 모범적인 호출 형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까지 설명했었던 메모리 얼로케이션 부분이랑 프리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한번 비주얼 C++에서 짜볼 건데 그 이전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왜 메모리에다가 동목적 할당을 한다고 하냐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다이나믹이 동적으로 왜 그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컴파일 당시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은 계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코드를 짜놓고 얘를 컴파일을 해요. 그러면은 코드는요, 우리가 만들었던 컴파일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까지는 코딩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메모리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크기의 사이즈를 할당해야 되는구나까지만 컴파일할 때 포함되는 정보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이즈 오브 인트 또는 사이즈 오브 더블 같은 것들을 넣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컴파일할 당시에 그 정보로서 입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여기 요 부분의 요 부분의 숫자 값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봤더니 얘는 4바이트짜리의 메모리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가 적절한 공간을 할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그죠? 그 메모리 공간에서 다이나믹하게 작게 또는 크게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뜻에서 동적 할당이라고 부르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C++로 넘어가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비주얼 C++로 넘어갔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예제 같은 경우는 546페이지의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c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요거는 다 지우고요. int main void 그 다음에 int 포인터 tr1은 int 별표 그 다음에 memory allocation size of int 그 다음에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이 생겼기 컨트롤 CV를 할 건데 여기서는 size of int에다가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할 거고 얘는 4바이트 곱하기 7 그래서 2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ptr2고요. 그 다음에 int i 인덱스를 위한 int i 그 다음에 ptr1에다가 2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주고 for i는 0부터 i는
i는 7까지 i 플러스 그 다음에 ptr 2 i는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네요. 그 다음에 printf %d x/n은 포인터 1이 가리키고 있는 공간 내에서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i는 7까지 i 플러스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printf %d 그 다음에 tr2 이렇게 되겠네요. 좀 그렇게 됐고 free 여기서 이제 비로소 fre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free tr2 return 0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밑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문제가 발생 안 했나요? 일단 그러면은 요걸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이라는 값, 1, 2, 3, 4, 5, 6, 7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제를 이용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는지, 그리고 그 변수를, 얼로케이션 된 변수를 어떻게 프리를 통해서 그 메모리 공간을 삭제하는지, 소멸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예제였고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프리 함수를 사용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했는데 프리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메모리라는 중요한 리소스를 계속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계속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차지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윈도우든 리눅스든 맥OS든 등등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은 실제로 현재 쓰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프리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서 메모리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메모리 반환을 시켜가지고 그 값을 소멸시키기는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얘네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되면 내가 그냥 계속 그 프리라는 함수를 안 쓰고 코딩을 한지라 메모리 공간 내에서 계속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체제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조금씩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 종료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프리 같은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메모리를 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라는 함수를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함수를 썼을 때는 무조건 프리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만 향후에 학생들이 코드를 짤 때, C 언어를 가지고 코드를 짤 때 훨씬 좋은 코드, 그리고 훨씬 메모리 공간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코드를 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래. 그 파일을 입출력할 때, 파일을 열고 닫을 때 보면은, fopen, 그리고 fclose라는 함수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free라는 함수 또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랑 같이 써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a.txt라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fclose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파일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건데,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고 그냥 닫혀지지 않은 채로 어떤 파일이 저장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눈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이론상으로는 그 닫혀지지 않은 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해서 조금 문제시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운영체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이런 파일 만들다가 끝났네? F클로즈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됐네? 라고 하고 그냥 이 파일을 그냥 남겨두게 되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pen이나 fclose가 늘 쌍을 이루듯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프리도 쌍을 이루게끔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랑 프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리드 유저 네임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죠? read user name이라는 서브 함수로 가진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memory allocation이랑 풀이라는 어떤 그 함수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코드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비주얼 10%에서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비주얼 10%로 넘어갔고요. 기존에 작성했던 내용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548페이지에 있는 read string write.c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include를 한 개를 더 해야겠네요. stdlib.h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문 하기 전에 char with user name void char name은 얘네요. 자, char name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char에다 스타가 앞에 이렇게 붙어주고, 그 다음에 memory allocation을 합니다. size of char 곱하기 30 이렇게 해주고요. printf what's your name, 그 다음에 getS를 name으로 받아주고 return na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메인문에는 char 얘네요. 자, char name1 char name2 그 다음에 name1은 read user name, 그 다음에 잠깐만요. zoom printf name1은 %s/n n, 그 다음에 name1, 그 다음에 name2는 read user name, printf name2는 %s/n name2, 그 다음에 printf again name1은 %s/n name1, printf again name2는 %s/n name2, 그죠? 그 다음에 free name1 free name2 return 0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네요. print 네, 이렇게 만들고 쭉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은 what's your name? 도민 what's your name? 영민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again 부분 여기 조금 잘리긴 했는데 again 부분 보면은 조영민, 그 다음에 again time 2 같은 경우에는 영민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키보드로 작성했던 내용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다음으로 C allocation, reallocation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C allocation 같은 경우에는 그 memory allocation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대신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들, 인자들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얼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메모리의 사이즈, 그러니까 총 사이즈만 넣어주면 되는데, 인자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 C 얼로케이션에 한해서는 두 가지의 인자가 들어가는데요. 한 개는 그 엘리멘트, 그죠?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변수의 엘리멘트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엘리멘트의 하나에 대한 엘리멘트의 사이즈를 이렇게 두 개의 그 매개 변수로 활용해서 C allocat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C allocation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엘리멘트 카운트, 그러니까 엘리멘트 개수와 그 다음에 하나의 엘리멘트의 사이즈를 이용해서 곱해가지고, 그래서 곱한 크기의 바이트를 동적으로 할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reallocate, 그러니까 allocation을 다시 한다는 뜻에서 realloc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그
요건 뭐냐면은 뭐라고 하죠?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4칸짜리 인테저 변수를 이용한 4칸짜리 공간을 확보받았다고 했을 때 이 4칸이 너무 부족해서 8칸이나 12칸으로 늘릴 경우에 realloc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잘 읽어보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든 C 얼로케이션이든 리얼로케이션이든 어떤 이러한 함수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모두 fre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 할당된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해제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이 리얼로케이션에 대해서 그저 리얼로케이트 또는 리얼로케이션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쪽 부분에 어떤 다른 메모리 공간이 있었고, 이미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었고, 여기다가 내가 4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을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도 어떤 다른 값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했을 때 reallocation 함수를 이용해서 이 4바이트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array라는 변수를 이제 사용할 건데, 얘를 reallocate 함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늘릴 경우, 예를 들면 4바이트짜리를 6이나 8바이트짜리로 바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4바이트가 있으니까 여기 2바이트를 선언을 하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역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얘는 애초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메모리 공간 내에서 6칸, 예를 들면 6칸이라고 하면 6칸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새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4바이트짜리의 내용을 여기 6바이트짜리의 내용으로 카피를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이 부분만 살아남게 되고 기존에 있는 이 부분, 메모리 공간 부분은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얼로케이션 함수를 쓸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그리고 리얼로케이션 함수가 반환한 주소값이 같은 경우, 그죠?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내가 앞에는 자료가 있고요. 뒤에 여기 4바이트로 우리가 하나의 변수를 위한 어떤 공간을 할당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추가로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얘를 6바이트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길이만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길이만 늘려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그 다음에 리얼로케이션 함수를 같이 썼는데 그때 반환됐었던 주소값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값이 다른 경우에는 얘가 여기 있는 4바이트짜리에서의 데이터가 6바이트로 옮겨갔구나. 그래서 이것과 얘와 얘는 메모리 공간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업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